그 일의 시작은 강원도 해수욕장 앞에서였어요. 지혜가 얇은 원피스 차림으로 허리를 깊숙이 숙이는데 그 아찔한 곡선이 제 시야에 그대로 들어오더라고요. 상철 씨, 미안한데 이것 좀 같이 꺼내줘요. 하고 부탁을 했고요. 트렁크 안이 가방이랑 아이스박스로 발 디딜 틈도 없이 비좁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 뒤로 다가섰어요. 왼손으로는 뒷 범퍼를 짚어서 균형을 잡았고요. 비좁은 틈새로 오른손을 뻗어 지탱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그녀 허리에 가볍게 올렸죠. 얇은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그 따뜻한 체온하며 머리카락 사이로 훅 끼쳐오는 관능적인 머스크 향이 순식간에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더군요. 저 박스요.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요. 하고 말하길래 힘을 주려고 오른발을 한 뼘 앞으로 내딛는 순간이었네요. 제가 미처 보지 못한 작은 자갈에 발이 걸려버린 거예요. 앗! 하는 소리와 함께 본능적으로 그녀 어깨를 짚었는데 휘청인 몸이 그대로 지혜의 등에 완전히 밀착되었어요. 의도치 않았지만 그야말로 완벽한 백허그 자세가 되었으니깐요. 어머나? 하고 놀란 건 지혜였죠. 제 머릿속에서는 당장 미안하다고 말하고 몸을 떼야 해라고 이성이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몸이 마비된 것처럼 정말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그 상황을 이용했네요.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핑계로 그 자세 그대로 팔에 힘을 줘서 박스를 밀기 시작하였으니깐요. 힘이 들어갈수록 제 상체는 그녀에게 더 강하게 밀착되었고요. 정말 이상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혜는 몸을 빼려는 시도조차 없이 그저 차 범퍼만 잡은 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모호한 태도가 제 안에 무언가를 격렬하게 부추겼죠. 심장은 제 멋대로 뛰어댔고 제 거친 호흡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는 게 느껴졌거든요. 거짓말처럼 맞닿은 그녀의 등에서도 미세한 떨림과 함께 가쁜 숨결이 전해지더군요. 제가 눈동자만 최대한 굴려서 그녀 얼굴을 훔쳐보았는데 글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살짝 벌어진 입술 사이로 뜨거운 숨을 토해내는 얼굴은 당황한 게 아니었고요. 모든 감각에 집중한 듯 몽환적이기까지 하였으니깐요. 귓불까지 새빨갛게 달아오른 그 모습에 제 얼굴에도 피가 확 몰렸네요.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온통 지혜 씨 생각에 아주 위험한 상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이에요. 아내하고는 3살 차이가 나고요. 아내는 다소 고전적인 스타일인데 비하여 나는 다소 적극적인 성향을 좋아하는 편이죠. 결혼 생활도 꽤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집사람의 적극성이 좋아지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간헐적일 뿐 항상 흡족한 편은 아니었네요. 아내는 자기 직업을 갖고 있는 여자입니다. 능력도 있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서 스트레스도 많지 않고 늘 밝고 즐겁게 사는 편입니다. 그런 아내 덕분에 저도 편하게 살고 있고요. 하지만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들 걱정이 나름대로 있죠. 아내는 다소 고전적인 스타일인데 비하여 나는 다소 적극적인 성향을 좋아하는 편이죠. 그래서 결혼 생활 내내 부부관계에 대해선 항상 흡족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그쪽으론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흥미도 별로 없었네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왔는데 주변에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 아내와는 다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루에 2번씩 하는 친구들도 있고 세컨도 갖고 있고요. 또 서로 알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각각 애인이 있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카톡방에 들어가서 보면 서로 신나서 사진을 올리거나 자랑을 하는 걸 보면 놀라게 되죠. 그런 내용을 보면 저와 아내는 그냥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축에 들더라고요. 또 그걸 알고 나니까 더 주눅이 들어서 몇 년 전부터는 거의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다만 그것만 빼고 나면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가정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그냥 똑같이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이고 취미생활도 따로 하고 모임에도 차이가 많았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직업과 관련된 사람들만 만나고 있고 저는 또 저대로 저만의 동호회 같은 게 있어서 괜히 거기 빠져 지내죠. 아이들은 이제 교육 문제에 신경을 좀 덜 써도 될 정도로 성장했고 알아서들 제 길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50대가 되면 늙어가는 걸 느끼는 나이라고 하더니 요즘은 진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런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날 때 화가 잔뜩 나 서 있을 때가 있곤 해요. 다 죽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주 가끔 혼자 위로하기도 합니다. 이미 리스된 지가 몇 년인지 모르는데
우린 그렇다고 둘 다 바람을 피우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저에게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내 친구인 지엔의 부부가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고부터예요. 진짜 사람 좋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부부예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참 근사한 사람들입니다. 남편은 금융업에 종사하고 지혜는 이쁜 카페를 했어요. 제가 지혜가 만든 라떼가 너무 좋아해서 퇴근하면서 거의 매일 들러 사 먹었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카페를 오픈한다고 해서 작은 화분과 꽃다발까지 준비해서 인사차 찾아갔지요. 아무 생각도 없이 들어가서 만나게 된 지혜에게 이상하게 눈길이 자꾸 가는 겁니다. 몸집이 작았고 얼굴은 조그맣고 동안인데 비해 몸매는 아주 볼륨감 있는 스타일. 얼굴은 평범했지만 꽤 매력적인 50대 여성이었어요. 결혼 초에 몇 번 본 적은 있었지만 그땐 그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로 눈길이 자꾸 간 건 아내 친구분의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좀 앙칼진 목소리였는데 그분은 부드럽고 교양 있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그렇다고 무슨 책 읽어주는 아나운서 목소리는 아니고 편한데 톤이 살짝 높은 정말 매력적인 목소리였죠. 그리고 더 매력적인 건 전체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진작에 저런 여자를 만났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해본 것 같습니다. 가끔 나를 힐끔거리면서 보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죠. 남의 부인인데 연정을 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계속하면서도 그분이 아내와 말하다가 나를 보면서 웃는 표정을 지을 때는 정말 두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이 커피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뒷모습을 몰래 훔쳐보게 됐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다 지혜네 부부와 함께 강원도로 1박 2일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예상 못한 상황을 맞게 된 거예요. 7월 초 어느 여름날 숙소에 도착한 우리는 짐 정리와 식사 준비를 하느라 다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지혜가 차 트렁크에서 허리를 숙인 채 짐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척하면서 한참을 그녀를 지켜봤죠. 그녀는 나시 끝으로 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뭔가 계속 이상한 기분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처음 그런 진지한 감정을 느끼게 되니 마치 뭔가가 다시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죠. 정말이지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지혜를 날 발견하고 날 불렀어요. 상철씨, 이것 좀 도와줘요. 옷가지가 든 제법 큰 캐리어를 꺼내기 위해 혼자서 낑낑거리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도와주는 척하며 일부러 그녀 곁에 최대한 가까이 붙었고 캐리어가 트렁크 깊숙이 있는 걸 꺼집어내면서 어쩌다 보니 그녀 뒤쪽에 제가 위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민망한 자세가 된 거예요. 순간 어쩔 몰라 지혜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그녀도 민망한 듯 얼굴이 난처해 하는 표정이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그래, 이대로 최대한 오래 있어보자. 그녀가 어떻게 나오는지 말이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캐리어가 생각보다 무겁네요. 하면서 일부러 최대한 오랫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네요. 근데 그녀도 싫지 않은지 생각보다 많이 무겁죠.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이러는 겁니다. 이건 또 뭐지? 지혜도 내가 싫지 않은가. 갑자기 나의 호흡이 스스로가 느낄 정도로 거칠어졌어요. 그녀의 가빠진 숨결도 느껴졌고요. 고개를 확실히 돌리지도 못하고 눈동차를 최대한 몰아 그녀를 훔쳐보니 살짝 상기된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피가 한쪽으로 몰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도 카페에 들렀죠. 카페라떼 한 잔이요. 상철씨. 막 궁금해서 그렇는데 남자들이 밤에 진짜 좋아하는 건 뭐예요?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어요. 남편은 대충 하고 끝내거든요. 제대로 만족해본 적이 없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친구의 아내가 이런 얘기를 나에게 하다. 그것도 몰래 흠모하고 있던 지혜씨가 말이죠. 우리 신랑이랑 나이차가 많이 나서 그런가. 체력도 많이 딸리고 부부관계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녀의 얼굴에 진짜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털어놓는다는 건 그만큼 저를 신뢰한다는 생각에 저희 부부 얘기도 털어놓게 된 거예요. 저희 부부는 더 심각해요. 지혜씨와는 정반대로 지수가 저를 거부해서 3년째 각방 신세예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정말이요? 저희랑 바꿔 살아야겠네요. 그녀는 농담조로 말했겠지만 제 속마음은 정말 그러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그 후로는 화제를 돌렸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혜가 왜 갑자기 나한테 저런 말을 한 걸까? 설마
나한테 관심받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복잡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내에게 지혜 이혼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오빠, 지혜 신랑이 바람 펴서 지혜가 이혼한다고 난리 났어. 그래, 결국 그렇게 됐구나. 오빠, 뭐 아는 거라도 있어? 아니, 자세한 건 모르고 남편이 자길 멀리하는 것 같다며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난 나이 들면 다 그렇다. 우리는 3년째 각방 쓰고 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줬었어. 아, 그럼 영호 씨가 바람 피우면서부터 그랬던 거였네. 아무래도 그랬겠지. 그럼 오빠도 내가 멀리에서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지수 너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나 있었겠어? 너한테는 항상 고마운 마음뿐이지. 고마운 마음만 있다는 게 좀 서운한데. 나도 여자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자존심 상하잖아.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 미안해서 그래. 내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가끔은 욕심이 생기거든. 오빠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나도 몰랐네. 미안해. 지수야, 솔직히 말하면. 응. 말해봐. 그럼. 고마움에 참고 산다는 거네. 솔직히 말해서 너한테 아예 불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근데 싫다는 사람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니깐 오빠한테 내가 나쁜 년 된 것 같아. 미안하네. 나도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하긴 했는데 오빠한테는 여자로서 많이 부족한가 봐. 아니야. 너라는 여자는 내게 차고 넘칠 정도로 충분한 여자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 진심이야. 오빠, 이번에 지혜 보니깐 내가 정말 행복한 여자란 생각이 들어.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나도 고마워. 나도 지수 남편이란 게 너무 행복해. 너 때문에 외제차도 끌고 다니고 말야. 참나. 이런 진지한 순간에 그런 농담이 나와. 그렇다고 우울해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오빠, 오늘부터라도 나 최선을 다해볼게. 너무 오빠한테만 미안하게 했던 것 같아. 지수야. 그냥 서로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야.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아니야. 나도 노력해볼게. 약속할게. 아내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부부관계는 크게 좋아지질 않더군요. 그러면서 얼마 가지 않아 지혜는 이혼을 했고요. 지혜 신랑은 애들 양육 문제로 시댁 쪽으로 이사를 갔고 지혜는 카페 문제로 근처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지혜가 우리 부부를 집으로 초대하면서 제 인생도 180도 달라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오빠, 지혜가 독립기념으로 우리 집으로 초대를 했어. 같이 갈래? 가야지 당연히. 근데 언제 오래? 주말에 오라던데. 그럼 오빠랑 같이 간다고 지혜한테 톡한다. 그래, 알았어. 이혼 소식을 접하고 나서부터는 그녀가 민망해 할까봐 한 달 가까이 일부러 카페를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얼굴이 헬쑥해졌더군요. 살짝 마음이 아팠죠. 근데 이게 웬일? 그녀가 강원도 여행 때 입었던 똑같은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상철 씨,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못 본 사이 지혜 씨는 훨씬 예뻐지신 것 같네요. 살이 좀 빠져서 그래 보이나 봐요. 그래. 마음은 좀 추스렸고요. 그쵸. 이제 혼자 열심히 살아야죠. 여기 깨끗하고 진짜 좋은데요. 방은 몇 개예요? 안방 하나에 작은 방 하나 있어요. 집이 정말 좋네요. 거실도 좁지 않고 혼자 살기에는 큰 편인데 이제 남자만 있으면 딱이네요. 호, 그러게요. 상철 씨가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럼 어디 주변에 괜찮은 남자 있나 찾아봐야겠네. 이후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한잔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평소보다 급하게 따라 마시더니 취했다며 안방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네요. 거실엔 둘만 남게 된 거예요. 속마음으로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나도 정확히 몰랐지만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고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자,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지혜 씨는 괜찮아요? 네, 아직은 괜찮아요. 술이 들어가면서 대화가 점점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얘기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상철 씨, 지수랑 부부관계는 좀 괜찮아졌나요? 사실 지혜 씨 이혼 소식 듣고는 좀 달라지긴 했는데 워낙 그쪽으론 잘 맞지가 않아서 그저 그래요.
노력한다고 쉽게 달라지긴 힘들죠. 그래서 옛부터 어른들이 속궁합 했나 봐요. 그쵸? 남녀 사이엔 궁합이 중요하긴 하죠. 그럼 오빠는 바람 피우고 싶단 생각 한 적 없나요? 전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럼 오빠는 어떻게 참고 살아요? 지수야, 원래부터 그쪽으론 무딘 편이었잖아요. 하, 지혜 씨도 우리 부부 사이를 대충 알고 계셨군요. 지수야 원래 일 욕심도 많고 어릴 때부터 남자한테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지혜가 술을 마시면서 점점 말이 많아졌어요. 볼이 조금 빨갛게 달아오르니까 더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이후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어딘가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상철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그때 여행 가서 저한테 왜 그랬어요?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어요. 그건 왜 물어봐요? 상철 씨가 그날 저한테 몹쓸 짓 하셨잖아요. 저 다 알고도 모른 척 해드린 건데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그때 일을 대놓고 물어보니 말이죠. 그때 일은 괜찮아요. 사실 저도 그날 살짝 즐겼으니깐요. 나를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어떤 말을 해도 핑계가 될 게 뻔했으니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죠. 지혜 씨, 처음 볼 때부터 너무 매력적이기도 했고요. 그날은 저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기분 나빴다면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제가 언제 기분 나쁘다고 했나요? 그냥 이유가 궁금해서요. 그럼 다행이고요. 상철 씨도 결혼 생활이 참 무료하고 답답하시겠어요. 저도 그래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바람을 피우고 있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죠. 서로의 상황을 털어놓으니 묘한 동질감이 생겼어요.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럼 진짜로 외로울 땐 어떻게 해요? 점점 대담해지는 질문들. 술 기운에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냥 샤워할 때 혼자 푸는 편이에요. 그때 지혜 씨가 내 손을 잡았어요. 상철 씨, 우리 둘 다 불행하네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씨, 솔직히 말하면 저도 상철 씨 많이 의식했어요. 카페 오픈 날부터요. 정말요? 네. 매일 들러주시잖아요. 그냥 라떼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 착각인가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녀도 나를 의식하고 있었다니. 착각 아니에요. 지혜 씨 목소리 듣고 싶어서 매일 들렀던 거예요. 정말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았나요? 네. 처음 들었을 때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하게 자꾸 끌렸달까요? 그녀의 눈이 촉촉해져 있었어요. 술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저도 상철 씨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강원도 갔을 때도 제가 일부러 그 자세를 오래 유지했던 거 아세요? 네? 그럼 그때, 네. 저도 상철 씨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친구의 남편과 친구의 아내가 아닌 그냥 남자와 여자였죠. 지혜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알아요. 그런데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이미,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참으려고 했는데, 상철 씨, 우리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솔직해지면 안 될까요? 내일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내 이성을 무너뜨렸어요. 순간 이성을 잃었어요. 자연스럽게 얼굴이 가까워지더니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이쪽으로 와봐요. 지혜 씨가 작은 방 쪽을 가리켰어요. 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이러면 지수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요. 제발. 저 너무 외로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똑같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그녀를 따라 작은 방으로 들어갔네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지혜와의 만남은 이제 제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저는 지혜와 공유하는 그 은밀한 시간 속에서 억눌렸던 삶의 활기를 되찾았거든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죄책감은 무뎌지더라고요. 대신 익숙함과 짜릿함이 그 자리를 채웠고요. 우리 만남의 패턴은 일정했죠. 주중에 한두 번. 주로 지혜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졌어요. 저는 업무 때문이라는 핑계로 퇴근 시간을 미루거나 급한 회의가 생겼다는 변명으로 주말 저녁을 비웠고요. 제 아내 지수는 별다른 의심 없이 저를 믿어주는 것처럼 보였네요.
그녀의 변함없는 일상과 무심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방패막이자 동시에 미묘한 죄책감의 근원이었거든요. 상철 씨, 표정이 너무 좋아요.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지혜가 제 턱을 간지럽히며 묻더라고요. 저는 너털웃음을 지으며 지혜를 품에 안았죠. 좋은 일. 글쎄, 당신 때문이지 뭐.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네요. 지혜의 오피스텔 거실, 소파에 기대어 와인을 마시던 중이었거든요. 지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잠깐만요. 속이 좀 안 좋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무슨 일 있어? 너무 무리했나?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지혜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욕실로 들어갔어요. 곧이어 물이 세게 틀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지혜가 나간 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지혜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휴대폰 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그때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거든요. 보통 같으면 절대 남의 휴대폰을 쳐다보지 않았을 저였지만 알림 메시지에 뜬 이름 석자가 제 눈길을 붙잡더군요. 지수. 제 아내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을 느꼈죠. 호기심과 불길한 예감이 뒤섞여 망설이던 저는 결국 이성의 끈을 놓고 말았어요. 저는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으니깐요. 우리 오빠. 오늘 어땠어? 엄청났지. 상철 씨 그동안 어떻게 참고 지냈는지 몰라. 그래. 넌 어땠는데? 너무 잘 맞아서 탈이지. 진짜 이러다 상철 씨 매력에 못 태어나올까봐 걱정이야. 휴. 다행이다. 서로 잘 맞는다고 하니. 암튼 우리 오빠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리고 고마워. 기집애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저는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머릿속에 시간이 멈춘 듯 했거든요.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날 지혜가 집으로 우리 부부를 초대했던 날, 제 아내 지수는 평소 마시지도 않던 술을 급하게 마시곤 취했다며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지혜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유도했어요. 그 모든 것이 제 아내 지수의 치밀한 계획이자 부탁이었던 거죠. 저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에 휩싸였어요. 첫째, 모멸감과 부끄러움이었죠. 제가 아내에게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의 의도대로 속절없이 지혜에게 빠져들었다는 사실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네요. 제 자신이 우습고 가벼워 보였거든요. 둘째는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과 미안함이었어요. 대체 지수가 어떤 심정으로,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까? 제가 혹시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할까봐, 혹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여 차마 놓아줄 수 없어서 이런 위험천만한 대리관계를 만든 것일까? 제 마음에 지수에 대한 복잡하고 숭고한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욕실 물소리가 멈추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번개처럼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죠.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고요. 어때? 좀 괜찮아졌어? 제가 물었어요. 지혜는 미소 지으며 말하더군요. 네. 상철 씨 옆에 있으니 금방 괜찮아졌어요. 그날 이후 지수는 이전과 똑같이 상냥했고 저는 이전과 똑같이 가정적인 남편 행세를 했어요. 그러나 제 내면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저는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이 모든 일이 지수의 애정에서 비롯된, 어쩌면 그녀 나름의 사랑의 증명이었음을 깨달은 후 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헌신했으니까요. 저는 약속한 대로 칼퇴근을 했고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었으며 주말에는 온전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동시에 지혜와의 만남도 끊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이미 불륜의 의미를 넘어선 저와 지수의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장치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가끔 생각했어요. 지혜와의 만남이 지수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지는 이 불가사의한 순환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행복했네요. 이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균형 속에서 저는 진정한 안정을 찾았던 거고요.